서민 경제를 챙기기 위한 특별한 하루가 시작됐다. 예능의 1박 2일이 있듯 최근 금융계에도 같은 컨셉의 프로그램이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1박 2일이다. 김 위원장의 1박 2일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1탄 주제가 중소기업 실태 파악이었다면 이번엔 서민금융이다. 미소금융이라든지 이 개별 서민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그걸 현장에서 제가 직접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소금융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캠코,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금융감독원 여러 기관들이 지금 서민금융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어떻게 상호간에 잘 연결이 돼서 운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투어 이후 연대보증 폐지 등 후속 대책이 나온 바 있어 이번에도 서민금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박 2일 전국 버스 투어 첫날. 김석동 위원장의 한쪽 눈은 동남아 출장 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피로가 쌓이며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대책 반장답게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이번엔 이동거리가 더 길어졌다. 서울을 출발,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를 도는 전국 일주 코스다. 이동거리만 1,300km가 넘는다. 또한 도시별로 주제를 담는 특색을 갖췄는데 대전은 미소금융, 광주는 신용회복, 창원은 서민금융제도, 대구는 대학생 학자금과 생활비, 원주는 햇살론이라는 주제를 정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첫 방문지는 대전. 서울에서 166km를 달려 대전 IBK 미소금융재단에 도착했다. 이번 1박 2일 투어엔 김순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종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장이 동참했는데 저희가 당면 최대의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실물 경제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 서민금융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서민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또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의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서민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세심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이 경제의 양극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서민금융의 이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시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조달을 받고 큰 돈이거든요. 서민한테는. 그 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돈이 크지만 또 사업하는 데는 쓰는데 돈이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저희 바꿔드린 론에 해당되시리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1박 2일 투어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경기고 선후배인 김순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동반 출격, 힘을 실어주었는데 일시대출 형태, 예를 들면 추석 때라든가 구정 같은 데에는 상인들이 일시적인 재고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대출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사실은 1,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올리려니까 또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또 확대시키는 거하고 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시 대출 한도를 좀 대폭 늘릴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한도로는 창업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이홍근 미소금융 대전동 지점 대표도 공감했다. 사업하는데 창업
확보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되는 건 사실이나 액수가 좀 아쉽다. 지역 의료보험이 72,740원이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 상으로 500만 원. 이에 김 위원장은 시장 상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대응했는데 오고 있습니다. 이 미소금융 출범은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소금융이 제 기능을 아주 활성화하면서 정말 서민 그 가게에 침투하는 정말 그 친절한 금융으로 이렇게 자리 잡도록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시장을 다니다 보면 일수대출을 쓰는 분들이 많고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이 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사실은 36% 내지 7, 80%까지 올라가 있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시는 재기할 수가 없는 그런 금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일수대출을 하루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거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0군데쯤 되는데 금년 내로 한 600군데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전국 1,500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중에 상인회가 결성돼 있는 데는 한 900여 군데가 됩니다. 언젠가는 상인회가 결성돼 있는 그런 전통시장은 전부 저희가 거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서민경제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재래시장 장보기에 도전했다. 오늘 가볼 곳은 상인 대출 받은 점포들이다.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 수혜자들의 점포에 들러 제도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는데 접근 안 하세요? 앞으로 얘기 안 해요. 한 번씩 내주시죠. 김 위원장은 버스에서 먹을 귤 2박스를 개인 사비로 사면서 통큰 장보기를 시작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김 위원장은 건어물 가게에 들러 애로사항을 듣고 이동시 차에서 먹을 땅콩도 구입했다. 이게 이제 어디 겁니까? 이게 국산이고, 예, 국산 땅콩도 있고 중국산 땅콩. 이게 국산이고. 어떻게 알아요?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는 추억의 간식, 풀빵을 사 먹으며 장보기를 마쳤다. 옛날 풀빵보다는 기사님들 거의 가격이 회사는 맛있어요. 제일 많이 되는 날이거든요. 이거 조금 소금이 나가지고. 오늘의 늦은 점심은 재래시장의 대표 먹거리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로 결정. 김 위원장은 진하고 구수한 막걸리처럼 술술 상인들과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이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은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자를 많이 그런 지역을 찾는 위하여. 오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시장 방문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들은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 수고하십시오. 잠깐만 저 차도 때문에 빨리 가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투어 2탄. 두 번째 방문 도시는 광주. 대전에서 2시간 반을 달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 지점에 도착했다. 광주에서는 신용회복제도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볼 계획.
반갑습니다. 그 하루에 몇 분이나 상담하세요? 이제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예, 이제 직접 방문도 하고요. 예, 보통 한 10건 이내 이 정도. 예.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에서 8천여 명, 특히 광주 지점에서만 1,300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우선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이 있어서 이를 갚지 못해서 연체 중인 그런 분들로부터 채무를 신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자는 100% 탕감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탕감한 후에 남은 원금 50%를 매월 조금씩 최장 10년까지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용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500만 원까지 소액 대출도 4%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실직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 없으면 신용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취업알선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용 문제에 관한 교육을 우리 일반인, 군인,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사내 강사가 한 100명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용관리 교육도 전국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매각된 채권도 50% 감면됩니다. 그런 경우가 한부모,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양자, 또 미성년 요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그동안 신용회복 조정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도 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좋은 시스템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 아닐까. 죄송한데요,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로 나섰는데 7년 전 카드비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상담 신청인. 상담을 해서 연체하신 지 한 5년, 6년 정도 되건데 7년.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빨리 안 오셨어요? 뭐 어떻게 해서 정리해볼까 하다가 그분과 열심히 살았어요. 네네. 무역이 상실이 돼요. 저걸 뭐 얼마나 심하게 받았겠어요. 채무 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갚는다. 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십시오. 네. 꼭 좀 잘 도움 돼요. 앞으로 금융위는 신용회복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자리를 옮겨 신용회복 중인 서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광주 지역에 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광주 지구를 또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현장도 좀 이렇게 같이 봤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앞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 문제를 크게 공감했는데,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 연대보증은 지금 제가 아주 성재님 말씀하시는 제가 아주 공감을 합니다.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사실 다 없앴고, 이번에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다 없앴는데 문제는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대보증했던 부분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게 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의 이런 관계하고 상당히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하도록 했는데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이용 고객은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여기 혹시 포함이 되는지, 그분이 이제 잘 안 갚아가지고 저는 막 집에 매일 쫓아오거든요. 불법 추심을 걱정을 했는데 와 보니까 우리는 그 제도를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뭐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현장에서 이게 드러나네요. 특단의 검사를 나가든지 이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조치를 그렇게 해주기 부탁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광주 지역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는데 영광의 탈출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상당히 놀란 것은 아직도 그 불법 추심으로 이런 그 서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일수라든지 또 연대부정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1박 2일 투어의 첫날이 이렇게 저물어 갔다. 곳곳에 서려있는 지리산 전기를 한 몸에 받아서일까. 어제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힘차게 1박 2일 투어 이튿날을 시작하는데 오늘도 지방 3개 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서민금융 1박 2일 현장 방문 둘째 날. 첫 방문지는 경남 창원. 금융연구원. 김 위원장은 창원 지역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서민지원제도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오늘은 이 창원 지역에서 우선 이 서민금융 관련 기관들 간에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과 또 서민금융 현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이용 고객. 서민론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자가 감소가 되고 이런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굉장히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계속 지적되는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지원실에서 이제 그 동안에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각종 제도들을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아 애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요 새희망 네트워크를 보완을 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도 발벗고 나섰다. 그 은행들이 한 3천억 정도 늘려갖고 1조 5천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고요.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와 은행, 자치단체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의 협조,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서민금융 간담. 지방자치단체는 복지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면은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청년 문제 해결사로 나선다. 창원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구 영남대학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남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 캐주얼 복장을 선택했다고. 영남 대학생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영남대와 서민금융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는데 오늘 영남대학교와 우리 서민금융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번 MOU가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김 위원장은 청년 창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올해부터 청년 창업 지원 펀드를 운용하기로 한 것.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식사를 하며 나누기로 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장님께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영남대 학생들은 금융 관련 애로사항이나 취업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본인의 창업 실패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또 청년 창업에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용기를 북돋았다.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청년층 지원을 위한 김 위원장의 노력에 학생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서민금융 1박 2일 투어 2탄 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은 강원도 원주. 대구에서 220km를 달려 원주 강원산업경제진흥원에 도착. 바로 햇살론 간담회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햇살론의 현황부터 점검하고 나섰다. 원주에서 노점상을 하는 햇살론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다. 노점상을 비롯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선 소득증빙 서류를 없애줄 것과 한도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 햇살론 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도 있었는데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금리 인하 입장을 보였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측에서는 15%의 손실 책임이 부담스럽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햇살론의 금리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원주 햇살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서민금융 1박 2일 현장 방문을 통해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네, 전반적으로 이번 1박 2일 여행을 하면서 서민금융 현장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서민금융 해결사로 나선 김석동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의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박 2일 동안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를 도는 강행군을 진행했다. 서민금융 현장을 돌아본 김 위원장은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민금융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 그의 1박 2일 투어가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서민금융 후속 대책을 기다려보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